야구의 참견 시즌2 이번 주 주제입니다. KBO판 머니볼 100억 대 10억. 올 시즌이 이제 거의 막판까지 이제 왔습니다. 지금 몇 회쯤 온 것 같으세요? 8회? 한 9회쯤 왔나요 지금? 8회 초 온 것 같습니다. 8초. 8초. 허 기자는 몇 초까지? 언제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쯤 온 것 같아요. 8초. 네. 8초면은 우리가 항상 기적의 8회 얘기만 아웃카운트 6개 남았습니다. 아웃카운트 6개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웃카운트 6개 일어나 벌어지는 동안에 잡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웃카운트 한 개 남겨놓고도 어떻게 되는 게 야구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이제 거의 어쨌든 간에 아웃카운트 6개 정도 남겨놓은 시즌 막판까지 온 상황이 되겠는데 이게 지난 시즌 초부터 지난 시즌 끝나자마자부터 사실은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번 시즌 준비를 많이 해왔고 성과를 내고 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참 우리 선수들이 훈련도 열심히 하고 땀방울도 많이 흘렸는데 아쉬운 성적을 낸 선수도 있고 또 기대만큼 또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선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즌 마무리되면 그 평가를 이제 받게 되겠죠. 그 평가는 그 프로 선수에게 연봉과 직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 곧 자신의 연봉이 자신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예. 선수들 엄청 예민합니다. 엄청 예민하죠. 그러니까 예. 선수에 따라서는 어떤 자기의 고가 점수를 그러니까 각 구단마다 어떤 한 경기 한 경기를 끝날 때마다 고가 시스템을 통해서 점수를 산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예민한 선수들은 본인이 그 어떤 산정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자기 고가를 매일 기록하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이제 관리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니까 이 기록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고가 점수가 높고 어떤 부분이 고가 점수가 얕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경기를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야, 네. 어쨌든 뭐 야구 누구라고 선수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야구 선수는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 업무 맞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네. 되는 거니까. 그런 선수까지 있군요. 프로는 그런 것 같아요. 감독이나 코치나 모두 어떤 결과로 인정받잖아요. 아, 그럼요. 그 예. 결과들이 결국 연봉으로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상을 당해도 연봉이 깎이잖아요. 아쉽지만. 그렇죠. 예. 왜?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얕아지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부상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시즌이 끝나면은 서로 자존심, 선수 간의 자존심 싸움. 예. 제가 얼마 받았는데 나는 얼마 받아야 선수들 연봉 딱 공개가 되잖아요. 네. 또. 그런 어떤 라이벌 관계의 어떤 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연봉 계약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예민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저희가 그 제목을 말씀드린 게 100억 대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100억의 가치가 성적과 직결될까? 아니면 10억이라고 해가지고 성적에 과연 안 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약간 의문이기는 하죠. 꼭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설정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한번 참견을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두 분께 좀 통장 확인하셨죠? 저희 통장 100억이랑 10억 꽂아드린 거 확인하셨죠? 네. 저 100억 꽂아주시지 왜 10억만 꽂아주셔가지고. 저 회사 이름으로 100억이랑 10억 저희 꽂아드렸고 네. 저희가 부탁을 드린 게 100억 라인업을 짜달라 그리고 10억 라인업을 짜달라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허솔지 기자에게는 저희가 크게 100억 네. 그리고 연경학의 위원께는 뭐 돈이 많으시니까 10억 가지고 한번 라인업을 좀 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돈이 좀 넉넉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0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0을 세다가 지금 행복한 그런 꿈을 또 꿨는데, 네.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구단주가 꿈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또 꿈을 이뤄주시니까 행복하게 한번 라인업을 짜봤습니다. 100억 라인업은 진짜 행복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 10억 라인업은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왜 저는 감독 첫 해부터 최저 연봉의 어떤 팀을 맡아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또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수를 고르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얘기도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저희가 꽂아드린 100억과 10억으로 어떻게 라인업을 짜오셨는지 차근차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대 10억 외야수 부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허솔지 기자 100억으로 외야 라인업을 이렇게 짰습니다. 박혜민, 이정후, 나성범 6억,
7억 5천, 나성범 20억입니다. 염경엽 위원은 10억 라인업 외야수를 문성주, 최지훈, 김현준으로 짰습니다. 문성주가 4,200, 최지훈이 1억 5천, 김현준 선수가 3,300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 연봉 차이가 벌써부터 많이 나긴 나네요. 근데 연봉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설득력이 있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 박혜민, 이정우, 나성범 라인업은 뭐 국가대표 라인업이죠, 이 정도면은. 네, 그렇죠. 뭐 픽을 안 할 수가 없는 아, 그럼요. 사실 라인업이에요. 예. 근데 100억이 있어서 행복하긴 했는데 사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또 막막하더라고요. 너무 또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또 저는 염위원님처럼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제 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스탯을 기준으로 타순을 먼저 좀 짜보고요. 아, 스탯을 기준으로? 네, 기록을 네. 기준으로? 타순을 먼저 좀 짜봤고 그래서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해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뽑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2, 3, 4번을 먼저 짜봤어요. 그 WRC 플러스 상위 3명을 놓고 그다음에 또 뭐 5, 6번은 장타율, 7, 8번은 OPS 이렇게 나름의 이제 공격 스탯을 기준으로 두고 이야. 이제 수비 공부 많이 포지션을 하셨네요. 네, 고려해서 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감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외야가 박혜민, 이정우, 나성범 선수가 타순으로 1, 2, 3번으로 도출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탯에 따라서. 근데 뭐 그렇게 공부 안 하셔도 그냥 3명 찍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미 답이 나와. 나와서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거 그냥 했어도 될 뻔했다. 그러네요. 네, 예. 네. 염경엽 위원이 뽑은 문성주, 최지훈, 김현준, 야, 다 좋은 선수들이죠. 지금 올 시즌 특히 좋은 성적 내고 있는 선수들인데 김현준 선수는 어떤 이유로 뽑으셨는데 지금 사실 최근 약간 좀 주춤하거든요.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는 2, 3년 후를 보고 뽑은 거죠. 아,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로 봤다. 그러니까 2, 3년 후에 지금의 선수들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또 매년 어떤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현재는 한 3위권, 오, 3위권이면은 네. 처지는 네. 성적이 아니죠. 3, 4위권. 오. 그리고 어떤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2, 3년 후에는 우승을 바라보는 어떤 그래요? 구성을 목표로 했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전체적인 팀 컬러는 어떤 스피드가 기반이 되는 야구. 아, 원래 뛰는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원래는 홈런 야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홈런 야구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 구성에 맞는 야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어떤 색깔을 만들까? 우리 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색깔을 어떤 부분으로 갈까라고 했을 때는 스피드에 기반을 두는 게 이 금액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예, 그리고 가장 높고 또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세 선수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조건은 수비력과 스피드였어요. 수비력과 스피드. 예. 그리고 타격에서는 타격의 어떤 포인트는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좋은 타자로 구성을 했고 또 이 선수를 뽑기까지 어떤 후보가 여러 명 있어요. KT의 김민혁 선수도 있었고 아, 김민혁 선수도 있죠. 예, 맞아요. 두산의 조수행 선수도 생각을 했었고 또 두산의 김인태 선수도 생각을 했는데 1억 4천이더라고.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죄송합니다. 10억밖에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비싸서 좀 고민을 했고 아니면 신구 좋아도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정말 LG의 생각을 이천웅 하셨네요. 선수나 이현종 선수를 포함을 시켜서 어떤 타선의 신구 조화를 만들어 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무게를 더 육성해 2, 3년 후를 생각을 하고 어떤 우승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젊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에서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100억 라인업도 훌륭합니다만은 10억 라인업도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경쟁력이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야 라인업은 어떻게 짜셨는지 내야 라인업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솔지 기자 일단 100억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내야 플러스 지명타자가 되겠습니다. 박병호 1루 6억입니다. 2루 안치홍 10억, 3루 최정 12억, 유격수 오지환 6억,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여기 들어가는군요. 지명타자로 8억이 되겠습니다. 쟁쟁하네요. 쟁쟁합니다. 뭐 이거는 뭐 아유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는 네. 거예요. 염경엽 위원의 10억 라인업 내야와 지명타자를 보겠습니다. 1루 김인환 3,300, 김지찬 2루 1억 1천, 3루 노시환 1억 2천, 유격수 박성한 1억 4천, 지명타자 황대인 6,500이 되겠습니다.
야, 확실히 비교는 되는데 여기도 꽤 힘이 10억짜리 라인업도 꽤 힘이 느껴지네요. 저 여기다 투자한 겁니다. 여기 1억 선수가 많잖아요. 아, 여기다 좀 힘을 주신 거군요. 코어 라인에 투자를 어. 좀 많이 했습니다. 10억 라인업에서는 내야 쪽에 좀 힘을 실었다. 네. 그러니까 1-3루와 DH는 또 파워 중심에 그다음에 수비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뽑았고, 그러니까 코어 라인은 스피드와 수비, 그리고 타격에서는 컨택 능력, 컨택 능력을 우선으로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가장 많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성장을 한다면은 팀이 10년은 간다. 10년은 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한 겁니다. 다 20대 선수들이네요, 보니까. 네. 진짜 20대 선수들인데. 황대인 선수가 26살, 김희단 선수가 28 정도? 뭐 그래도 20대의 중후반의 아주 젊은 선수들.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여기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선수 고민하셨어요? 한동희 선수를 1루에 갖다 놓을까? 3루가 아니라 1루에? 네. 1루에? 지금 현재 3루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보경 선수나 한동희 선수를 1루에 놓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3루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1루보다는 또 지금의 어떤 방향과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SSG의 전희산 선수, 그다음에 두산의 안재석 선수, 다 들어올 만하죠. 키움의 맞습니다. 김희집 선수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하다가 이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00억 라인업은 다 뭐 고액 연봉자의 다 베테랑들이네요. 여기 누가 여기서 가면 이 선수를 누구를 빼야 되는 이런 얘기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유를 딱히 설명할 필요가 사실 그럼요. 없을 것 같긴 그럼요.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스탯을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테랑이면서도 이제 리그 정상급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포지션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관심이 갔던 부분은 유격수였어요. 네. 유격수에서 100억 라인업에는 오지환 선수가 들어가 있고 10억 라인업에는 박성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두 선수 어떻게 연봉의 될까요? 차이죠. 예, 연봉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어떤 차이? 두 선수 실력의 차이, 연봉의 차이가 고 실력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두 선수를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오지환 선수가 우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오지환이 그래도 좀 더 위다. 네. 그러니까 수비의 어떤 경험면, 또 경기를 운영하는 면, 이런 면에서 그리고 또 어떤 팀의 어떤 중심으로서의 리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오지환 선수가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조금 더 쓰시는 김에 차라리 그래 오지환을 여기다 넣지 그러셨어요. 연봉이 너무 그러면 6억이면은 너무 많이 갔네. 60%를 여기다 넣으라고 하면 되는데 10억 줘놓고 저한테 6억 얼마를 유격수에 담으면 나머지 선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 허설재 기자는 100억 아주 시원하게 쓰신 것 같은데 오지환 선수 6억 아니 박성환 선수 좀 그래도 좀 그 가성비 있는 선수로 좀 고민은 안 하셨어요? 저도 오지환 선수 유격수 자리는 사실 수비 지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도 박성환 선수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격도 뭐 지금 현재 타율은 박성환 선수가 높고 또 OPS는 오지환 선수가 높고 맞아요. 예, 굉장히 또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수비 스타일도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잖아요. 오지환 써야죠. 100억이면 무조건 오지환을 가야 된다. 100억이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베테랑의 경험을 한번 좀 오케이. 그거 중요합니다.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야 지명 타자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투수, 포수 어떻게 보면 센터 라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수, 포수 라인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설지 기자가 선택한 100억 라인업의 포수와 투수가 되겠습니다. 양이지 뭐 당연히 이름 들어가겠죠. 그리고 고영표 선수를 선발로 잡았네요. 그리고 중간에 김재용 그리고 마무리는 고우석 선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염경엽 위원 10억 라인업의 포수와 투수를 김재성 포수 연봉 4,500, 안우진 선발 투수 1억 5천, 중간에 문동주 3천, 마무리 박영현 3천. 야 이거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동주, 박영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올 시즌 큰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시즌을 꾸준하게 어떤 좋은 기회와 성공 체험을 한다면은 시즌 4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한 6월, 7월 되면은 엄청 저는 발전한 올라가 있을 것이다. 리그의 탑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해서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네. 문동주 박영현이면은 예, 키움의 장재영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SSG의 뭐 조효환 선수, 삼성의 김윤수 선수, 하나의 김범수 선수. 근데 김범수 선수는 연봉이 1억이더라고요. 연봉이 세서 뺐고요. 자꾸 죄송해지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선발에 가장 첫 번째 선발? 비중을 뒀어요. 그러니까 1선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연봉이 10억밖에 안 되는 팀이지만 전체 연봉이 1선발을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3강, 4강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선발에 투자를 했습니다. 1억 5천 크게 쏘셨네요, 아주. 연봉 세잖아요. 1억 5천 저한테는. 네. 그래서 선발 안우진. 그래서 문동주와 박영현 선수는 어떤 시즌이 치르면서 더 강한 어떤 중간과 마무리가 될 거다. 성장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100억 뭐 100억 있으면 양이지 해야죠. 그럼요. 100억 있으면 양이지 해야죠. 네. 뭐 10억 뭐 간단하게 뭐 가고. 근데 선발은 고용표 선수로 선택을 했고 중간에 김재용 선수 선택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선발 투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중간을 아끼셨네요. 중간에 조금 아끼신 것 같아요. 근데 투수에 돈을 아낄 정우영도 수는 있었는데. 없어서 그렇죠. 정우영 선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선발이 고용표 선수 픽을 했고 마무리를 이제 고우석 선수로 픽을 하니까 중간에 그 자완 투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재용 선수를 픽을 했고요. 좌완으로 선택을 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선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당연히 이제 김광현 선수인데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김광현 선수. 80.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몰아놨죠. 네, 제가 100억이 있어서 마음이 좀 여유로웠는데 김광현 선수의 연봉이 너무 비싸서 김광현 선수는 아쉽게도 제가 픽을 하지 못했고 고영표 선수가 올해 굉장히 또 좋은 그럼요. 투구를 보여주고 최고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젊은 투수인데다가 또 좌우 스플릿도 다 좋고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고영표 선수 또 마무리 고우석 그다음에 중간은 김재훈 선수로. 알겠습니다. 역시 뭐 100억 라인업 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뽑아주신 라인업 그리고 연봉 총합 함께 살펴보고 타순까지도 이번에는 같이 짜서 한번 두 분 살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라인업의 연봉 총액은 92억 7,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남기셨네요. 조금 남기셨나요? 이거 뭐 예비비로 남기신 거예요? 아니면 뭐 더 선수 보강하실 생각이세요? 선수 보강이 트레이드도 해야 되니까. 트레이드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100억을 다 쓰진 않았지만은 한 그래도 10% 정도의 어떤 그 폭은 좀 남겨놨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드 비용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그렇죠, 그렇죠. 예. 선발 고영표, 불펜 김재용 그리고 마무리 고우석, 포수 양의지, 이대호, 박병호, 안치영, 최정, 오지환, 이정우, 박혜민, 나성범. 타수는 1번 박혜민, 2번 이정우, 3번 나성범, 4번 최정, 박병호, 이대호, 양의지, 안치. 야, 이거 뭐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어디 가서 이거 뭐 쉬어가는 우승해야 되는 라인업이고 이 진짜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쉴 수가 없는 이 라인업이네요. 이거.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라인업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승해야죠. 이거 우승이에요. 우승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이 라인업에 네. 아쉬움이 있다고요? 네.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치는 쪽으로만 몰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득점 루트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는 타선이 한꺼번에 이렇게 침체가 왔을 때는 풀 수 있는 루트가 지금 박혜민 선수하고 어떤 이종우 이종우 선수. 선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 예. 만약에 뭐 연미형께서 이 라인업에 약간의 한두 명을 좀 첨언을 한다면 어떤 선수 넣어보시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선발을 안우진 갔을 것 같아요. 안우진. 그래도 안우진이다. 100억 있어도 100억 있어도. 100억 있어도 그러니까 좀 아낄 부분은 효율적인 투자? 네네네. 효율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네, 그냥 제 생각이잖아요. 네. 이거는. 네, 제 생각, 네, 제 네. 생각이니까 안우진. 그다음에 중간에는 뭐 꼭 자완도 필요하지만 우한 자완 관계없이 상대 팀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불펜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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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이루수에 뭐 안치홍 선수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빠른 선수. 그러니까 득점 루트의 어떤 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김혜성 선수. 김혜성 선수. 예. 예. 김혜성 선수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김혜성, 오지환, 그다음에 박혜민, 야. 이종우 이렇게 네 명의 선수를 빠른 사람을 보유를 한다면은 팀의 어떤 타락의 슬럼프가 왔을 때도 이 네 명이 어떤 뛰는 야구를 통해서 어떤 득점 수를 만들 수 있으면은 또 그 슬럼프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되기 때문에 한 방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어떤 네. 섬세한 득점도 야구도 가능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야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아니 허술지 기자는 좀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격수에서 박성환으로 할 것이냐, 네, 오지환으로 네, 할 네.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그 안치홍 선수랑 김혜성 선수도 두고 고민을 많이 그렇죠. 했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예.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저는 공격 지표 스탯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 타순의 조화나 이 강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뭐 필요하다면 좀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 트레이드를 대비해서 비용을 남겨놨기 때문에 네네 선수 보강을 네. 또 오너답습니다. 진행되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트레이드하면 되는 네,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경엽 위원이 뽑은 10억 라인업 그 타순과 다이몬드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라인업의 총액은 9억 4,800. 좀 남기셨네요. 그래도 10억 네. 라인업에서 그래도 네. 예. 9억 4,800 총액이 되겠고요. 선발 말씀드린 대로 안우진, 문동주, 박영인의 불펜, 김재성 포수, 1루 황대인, 김인환, 김지찬, 노시환, 박성환 그리고 외야는 김현준, 최지훈, 문성주로 최지훈은 중견수로 놓으셨습니다. 네. 타수는 문성주, 김지찬, 최지훈, 노시환, 황대인, 김인환, 김재성, 박성환, 김현준. 야, 이 타순도 만만치 않네요. 네. 만만치 않은 저는 타순입니다, 이거. 딱 두 분류를 했습니다. 네. 공격적인 야구, 스피드 야구, 그다음에 어떤 작전을 할 수 있는 야구. 그러니까 8번, 9번, 1, 2, 3, 5명을 붙였습니다. 아, 8번, 9번, 8, 9부터 1, 2, 3까지 다 빠른 선수로. 선수. 예. 빠른 선수로 그렇죠. 라인업 붙인 거다, 이거는. 네, 5명이 붙여져 있어야지만 어떤 뛰는 야구 중간에 느린 주자가 하나씩 끼어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효율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성환 8번, 김현중 9번, 1번 문성주, 2번 김지찬, 3번 최지훈까지 여기는 뛰는 야구입니다. 아, 여기까지는 나가서 뛰고 흐트러 놓고 그렇죠. 기회를 만드는. 그러니까 뛰는 야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팀 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왜 올라갈까요? 팀 타율이 예. 아무래도 투수가 주자 신경 쓰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정확하게 있죠. 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칭 디자인도 바뀌게 된다는 그렇겠죠. 거죠. 그러니까 예. 주자들이 계속해서 죽는 것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 치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볼 배합 자체가 바깥쪽 직구의 볼 배합이 많아지고 계속 캐쳐는 포수는 도루를 주게 되면은 그렇죠. 짜증 나잖아요. 신경 쓸 수밖에 주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볼 배합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피칭 디자인 자체가. 그러면서 타자들한테는 실투와 직구의 볼 배합이 많아지면서 팀 타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거를 또 경험했습니다. 넥센 시절에 그렇죠. 예. 어떤 그런 걸로 팀 타율이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고종욱 선수로 참 활용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그때는 임병욱, 서건창, 고종욱, 김하성을 뭉쳤죠. 아, 잘 뛰는 선수들 잘 뛰는 선수 4명을 뭉쳐서 중간에 이태근 하나 비워놓고 뛰는 야구, 치는 야구.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때 팀 타율이 2할 9푼, 제 기억으로는 2할 9푼 3리로 해서 팀 타율 2위를 했거든요. 그때 꼴등할 때의 멤버예요. 저희 팀이 다 꼴등한다 그럴 때. 예. 하지만 그 뛰는 야구의 어떤 효과를 보면서 그렇죠. 팀이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네. 아니 100억 라인업 짜셨는데 그 10억 라인업이랑 붙어보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만만치 않을 네. 거예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무섭고요. 그래요? 네, 네.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네, 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 현장 경험은 더 많으시지만 저는 100억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제가 이겨야 하는 그렇죠.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감이 더 클 저는 수도 밑자 있죠. 번전이에요. 네, 그렇죠. 부담이 더 100억이든 부담감이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무시 못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이 짜주신 두 분이 구성을 해온 100억 라인업과 10억 라인업으로 WAR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WAR 합을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차이 많이 나죠.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100억 라인업의 WAR 그리고 10억 라인업의 WAR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합만 일단 놓고 얘기를 한다면 49.79가 100억 라인업의 WAR 합이고 26.72가 10억 라인업의 WAR 총 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아이템을 기획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00억 라인업과 10억 라인업이 WAR 합쳐도 생각보다 WAR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졌었어요. 나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진짜 막상 해보니까 차이가 조금 나긴 나네요. 예. 이거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 일단은 그 100억 라인업 갖고 있는 선수들의 가치 그리고 활약도 이런 것들을 무시는 못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연봉이 세다는 거는 팀의 다 중심 선수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연봉이 적다라는 거는 팀의 핵심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아직까지는 예,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WAR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베테랑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도 그럼요. 어느 정도가 네. 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젊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기량이나 능력 자체는 좋습니다. 한 시즌 겪다 보면은 좀 업다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당연히 우승 목표신 거죠? 우승을 못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승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WAR 이 계산을 제가 염의원님 그 라인업을 받고 나서 혼자 해봤어요. 아 해보셨어요? 네, 저 미리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네. 생각보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연봉은 10배 차인데 거의 1.8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갭이 작다. 네네네. 연봉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WAR 갭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 크지- 허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받고 그러니까 구단주 입장에서 보면 1억을 들여서 WAR 2.85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0억 라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으로 WAR 0.54를 가져온 거니까 굉장히 고효율. 그러니까 효율적인 저는 선택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무섭지만 그래도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 이기지 못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100억 라인업이나 10억 라인업이나 목표는 사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10억 라인업이라고 해가지고 야구 안 할 거는 아니니까 10억 라인업의 현실적인 성적은 어디까지로 보세요? 아까 뭐 4등 정도, 3등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최하가 4위. 최고가 아니고 최하가? 예. 최고가 그래요? 3위. 최고는 3위까지 가. 네. 우승은 그러니까 우승도 천운이 오면 가능하다. 천운이 오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2018년도 SK 우승할 때 모두가 어우드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 당시 예, 그랬죠. 예. 예. 그 어우드라고 할 때 저희한테 천운이 왔거든요. 천운이 왔기 때문에 어떤 선수 구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모든 팬들이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올해 한국 시리즈는 어우드다. 뭐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SK가 5등을 했듯이 그런 어떤 천운이 오게 되면은 모른다는 거죠, 야구는. 모른다. 예. 예.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다. 그럼요. 예. 네. 10억 라인업으로도 최고 3위까지 가능하지만 하늘이 허락을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 주제 100억 대 10억을 잡은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빅마켓 팀과 스몰 마켓 팀인 과연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스몰 마켓 팀이라고 성적이 항상 하위권일 리만은 없는 거죠. 또 그렇지도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빅마켓 팀과 스몰 마켓 팀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선수 구성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가 사실은 오늘 주제의 진짜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승을 원하는 팀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오늘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엽 위원은 스몰 마켓 팀, 빅 마켓 팀 다 경험을 하셨죠. 네. 다 하셨죠. 그 대표적인 스몰 마케팅 팀부터 얘기를 하면 스몰 마켓 대표적인 해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16년도가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 당시 16년도 라인업
허솔지 기자가 한번 찾아봤죠. 네, 2016년 넥센의 라인업을 좀 제가 찾아봐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라인업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주요 선수들은 신지영 선수, 이복은, 김세현, 그다음에 박동원 선수 포수였고요. 그다음에 채태인, 서건창, 김민성, 김하성, 또 외야에는 고종욱, 임병욱, 이태근 선수가 있었어요. 연봉을 보면은 일단 가장 고연봉 선수가 이태근 선수. 그 당시 FA 네, 5억. 5억이었나요? 예, 5억이요. 그리고 채태인 선수가 이제 3억이었고 그래서 연봉 총합이 40억 좀 넘어. 10억은 넘었네요. 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선수는 많이 있었으니까. 선수는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40억이 당시에 그 연봉 10개 구단 중에 10위. 예, 가장 적은 돈을 이제 투자한 구단이었고 최종 성적은 3위 예, 하셨죠. 예. 네. 이 당시 사실은 넥센 히어로즈가 굉장히 어려운 시즌 출발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병호, 벤 해켄, 유한준, 손승락, 네. 뭐 문성현, 한현희, 조사구 다 빠진 시즌이었었죠. 그렇죠. 예. 네. 예. 이 선수들 다 빠지고 나서 좀 앞이 캄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화가 났죠.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났어요. 저는 잘하면 5등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팀을 다 꼴등이라 그러지? 그 당시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시즌 초부터 이미 최하위 얘기가 나오고 미디어데이에서도 사실 최하위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당시에. 미디어데이에서 김태형 감독이 나한테 한 비수를 꼽았죠. 다른 거는 못 맞춰도 넥센이 꼴등할 거는 자기가 맞힐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화가 났었는데.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 넥센의 팀 칼라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감독, 코치 모두 어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조금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팀이었던 칼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나 뭐 코칭 스태프나 저나 다들 어떤 야구에 대한 절실함,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라는 어떤 절실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어떤 팀의 케미를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제 훈련 방식의 그때 도입이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나올 때도 캠프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 감기 몸살 약기 있는데 사무실 가면 일합니까? 안 보이는데 잠깐 나가 있죠. 시간 때우잖아요. 그렇죠. 시간 때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진짜 싫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내가 오늘 몸이 좀 피곤하면 얘기해라. 그리고 쉬어라. 나와서 시간 때울 바에는 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 훈련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어떤 그런 내가 컨디션이 취약일 때는 쉬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또 선수들이 더 또 고맙게 생각하고 쉬고 나와서 훈련을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 그리고 단체 훈련보다는 어떤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훈련 양들이 훨씬 늘게끔 했던 것들이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선수 개개인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네. 그러면은 그 스몰 마켓 팀은 아무래도 예산 버짓이 좀 적기 때문에 선수 구성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1년 운영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스몰 마켓 팀의 어떤 예산이 그 버짓이 작은 팀의 운영 전략 이런 거는 어떻게 짜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운영 전략은 정확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꾸준한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조금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보다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찾아서 역할을 주고 경쟁이 아닌 자연스러운 경쟁이 되게끔 해서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성적을 내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저는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수의 멘탈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경쟁 그리고 그렇죠. 선수들 스스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승리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몰 마케팅 혹은 예산이 좀 적은 팀들의 또 선수 구성이 어려운 팀들의 어떤 전략이었다면은 염경희 위원이 18년도는
단장으로 가셨잖아요. 단장으로 갔는데 SK 와이번스 단장으로 SK 와이번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좀 빅마켓 구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라인업은 넥센 시절과는 확연히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라인업은 어땠었나요? 네, 2018년 SK 와이번스 라인업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뭐 투수진 박종훈, 김태훈, 신재웅 선수 주요 선수로 있고요. 그다음 포수 이재원, 로맥, 김성현, 최정, 나주환, 외야에는 김동엽, 노수강, 한유섬 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보면 최정 선수가 12억이었고요. 예, 그리고 뭐 이재원 선수 3억 5천, 로맥이 5억 5천인데 그래서 총 합계를 보면은 72억 7,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보면은 넥센에 비해서 연봉이 높았죠. 그러니까 10개 팀 중에 4위였고 그다음 최종 성적은 이제 우승을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당시 롯데와 하나가 상대 고액 연봉을 네, 받던 네. 그런 시즌이었었고 그 고액 연봉 때문에 약간 좀 논란이 됐던 시즌이기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넥센보다는 연봉이라든 버짓이 좀 높은 구단이었는데 이 당시 단장으로 계시면서 그러면은 넥센과는 전략이 좀 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투자는 저희가 했던 부분이 데이터, 데이터 부분에 선수보다는 데이터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코치 육성 쪽에 써야 될 돈들을 많이 그쪽에 그러니까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시즌을 치르면서 어떤 부족한 전력들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운 좋게 채우게 됐고 모두가 어떤 함께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후런트는 후런트의 역할 또 현장은 감독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역할들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 됐기 때문에 어떤 천운이 따라오는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 아까 허솔지 기자 그 100억 라인업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아무래도 연봉이 높은 선수들은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테랑 선수로만 그 라인업이 짜질 수밖에 없는 그 연봉이 높은 구단의 고민은 역시 세대 교체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베테랑 선수들 사이에서 신인 선수들, 젊은 선수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빅마켓 구단, 그 버지시 쿤 구단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10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10가지? 예, 10가지로. 야구장에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기쁘고 내가 오늘 나와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거를 할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팀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팀의 컬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어떤 팀의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거, 더가운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선수들에게 어떤 자신만의 야구, 또 자신에게 특별함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떤 자기만의 루틴,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 뭐 유한준 선수도 루틴 얘기했듯이 막연히 준비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는 선수에게 어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확실한 역할의 부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육성에는 투수 육성이 가장 첫 번째로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일곱 번째로는 투수 육성이 가장 중요하고 여덟 번째는 어떤 타순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서 또 팀의 성적이 나야지만 육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홉 번째로는 구단 감독 코치의 어떤 열정,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선수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예, 예. 그다음에 열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꾸준히 실천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맞아요. 예. 정말 좋은 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그 연봉과 이제 승리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내년부터는 허솔리 기자 그 셀러리 캡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 라인업이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셀러리 캡이 적용됨에 따라서 구단도 어떤 그 셀러리 캡 선수 운영 구성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선수 제도도 이제 조금씩 이제 손을 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구단이 계속해서 좀 더 조정을 하고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돈 얘기도 해봤고 저희끼리 라인업도 좀 짜보고 했는데
좀 오늘 어떠셨어요? 100억 또 신나게 쓰니까 좀 어떻게 좀 돈 쓴 기분이 좀 드세요? 네, 뭐 실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제 마음대로 이제 픽을 할 수 있는 경험이었으니까 예,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100원 라인업이 뭐 당연히 이 정도면 우승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또 야구는 구단도 1년 뭐 경기를 하고 말 게 아니니까 맞아요. 또 2년, 3년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감안해 가면서 네, 경기 구단도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또 구단 관계자분들이 그렇죠. 열심히 또 경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랜만에 어떤 또 2년 만에 선수를 가지고 구성을 가지고 어떤 재밌으셨죠? 전략을 짜본 재밌으셨죠? 거잖아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또 이 선수를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생각들, 성장시켜서 팀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네. 오랜만에 또 어떤 감독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10억 라인업, 100억 라인업 한번 스스로 한번 좀 짜보셨으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재밌으실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나라면 라인업을 어떻게 짰을까, 수비 위치를 어떻게 조정을 해줬을까 이런 것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짜보셨으면 오늘 더 재밌는 시간이 됐을 것 같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한번 그렇게 짜보시고 댓글로도 그 짠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공유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뭐 사실은 좀 극단적인 대비죠. 100억, 10억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짠다는 게 사실 말이 되지를 않고 또 투수도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어떤 운영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어떤 그 비교를 좀 해봤던 것 같고 이렇게 참견을 또 나름대로도 재밌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연봉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선수도 현재 활약으로 미래를 증명한 선수도 오늘 만나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수들이 조화를 또 이루면서 팀을 만들어갈 때 또 좋은 성적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한 말로 구슬이 뭐 서말이라도 꿰어지 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100억 좋은 선수 많이 있어도 잘 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선수들을 어떤 한 팀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심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염위원의 얘기처럼 느껴본 오늘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참견해 주셨습니다. 연경을 해설위원 KBS 허솔지 기자와 함께한 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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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의 참견은 야구팬이라면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